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미야 가지요시가 지은 ROE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지은 고미야 가지요시는 경영 컨설턴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쿄은행에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은행에서 경영 전략 정보 시스템과 M&A에 종사를 했었다. 그리고 오카모토 어소시에이츠 이사로 자리를 옮겨 국제 컨설팅을 담당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요한 관점은 어떤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어떤 컨설턴트는 좀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경영자의 관점이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난이도는 주식에 막 입문하신 분들이 ROE 정도는 들어봤는데 그것의 이제 정확한 뜻, 뭐 계산이라던가 어떻게 그 식이 분해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1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건너뛰고 2장에서 이제 ROE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가 다양한 경영 지표 중에서 ROE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E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자인 당기순이익을 늘린다. 둘째는 분모인 자기 자본을 줄인다. 그리고 저자는 기본적으로 1번의 분자인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방식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고 2번인 분모인 자기 자본을 줄이는 방식은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분모인 자기 자본을 줄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재무상태표 순자산 부분 중 주주 자본에 속해 있는 자기 주식이라는 항목만큼 마이너스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ROE가 높아질 수 있지만 순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은 낮아집니다. 이것은 즉 기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뜻하는 거죠. 또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느라 현금이나 예금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정성 지표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모인 자기 자본을 줄이는 방식으로 ROE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경계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분자인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늘릴 때 결국에는 이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분자인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이제 좋은 방식이죠. 근데 일시적으로도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단숨에 줄여버리면 순이익이 바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가치 창출의 원천인 직원들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단기적인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방식도 역시 경계에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2장 후반부에서는 ROA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ROE는 ROA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의 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ROE는 재무 레버리지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ROA가 좀 더 근원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ROA 곱하기 재무 레버리지로 바뀌고 ROE를 높이는 방법은 1번 ROA를 높인다. 두 번째 재무 레버리지를 높인다. 그래서 1번의 ROA를 높이는 방식이 좀 더 근원적이다. 이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ROE만 너무 중요시 하다 보면은 이것은 이제 부채를 제공하는 채권자나 은행에 대한 무례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ROA를 높임으로써 ROE를 높인다라는 건전한 사고방식이 경영자에게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ROE를 높이는 방식 그 두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ROE를 높이는 방식 중에 ROA를 높이는 방식 요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책의 3장에서는 기업의 실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안정성, 수익성, 장래성 분석하는 이게 체크 포인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영 지표를 배운다라고 해서 DCF, EBITDA를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ROE나 ROA 다음으로 주목받는 지표 EVA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ROA는 웩보다 커야 된다. 이것은 비율 개념입니다. 그래서 웩은 그 기업이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조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달 비용보다는 수익률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비율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양변의 자산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금액 개념으로 환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 개념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는 세후 영업이익이 총 자본 조달 비용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개념이 도출이 되고요. 이것은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총 자본 조달 비용 이거 자체를 EVA라고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이제 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림 같은 경우에는 주주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ROE 마이너스 코스트 오브 에쿼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반면에 ROA 마이너스 웩이 되겠죠. 웩에서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다 고려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만 고려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OE 마이너스 코스트 오브 에쿼티의 형태인 림과 대비돼서 EVA 같은 경우에는 ROA 마이너스 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비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책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제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는 책이고요. 주식에 막 입문하신 분들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서부터 시작해서 그 지표들을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ROE, ROA, EVA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